있잖아요.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뭐 포포처럼 해야 되잖아요. 제 사장님한테도 해본 적이 있어, 브롱스에서. 억지로? 동료들이랑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한테도 해도 돼요. 아니면 반말도 하고. 한국에서 사장님 지금 사장? 안녕하세요. 저는 미얀마에서 온 얀나인소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에 온 지 3년 된 메란이라고 해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몽골 이름은 울항, 한국 발음은 오리한, 영어 이름은 리아입니다. 저는 한국에 온 지 지금 25년 차인가? 예, 좀 이제 세지도 않는데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2019년 5월이요. 3년 전에 이제 21년. 그럼 리아님은 1900 99년. 나이 많은 것 같죠?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시아 문화와 관심 많이 있었거든요. 특히 일본이랑 그 한국에 대해 관심 엄청 많았고, 그래서 그 외국어 전공까지 했고요.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 천국의 계라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어요. 혹시 보셨나요? 맞죠? 네, 봤어요, 저도요.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 졸업해서 미얀마에서 이게 부모님의 사업을 이뤄받으면서 제 꿈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커가지고 한국에 유학 오게 되었어요. 아니 근데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사장님인데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제 꿈이 좀 커가지고 제가 99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 당시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.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자유롭지가 않았어요, 원래는. 근데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자유 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어요. 그래서 외국에 가는 게 좀 자유로워져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돈을 벌러 나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뭐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. 한국 사람들이 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인데요. 한국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. 저는 뭐 당연히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좀 이제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초등학교에 입학을 못했어요. 그래서 유치원을 다녔어요. 한국에서는 꿇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 당시 90년대 옛날 얘기하는데 저 90년대에는 한국에 외국인이 별로 없었어요. 남자애들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. 야, 너 말 탈 수 있어? 야, 몽골어 해봐. 막 이러면서 맨날 놀려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꽤 많이 싸웠는데 그 후에는 이제 한국어 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한국어 전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 1년 동안 계속 어학원 다니면서 따로 알바 바로 시작했어요. 제가 한국 동료들이랑 그 일하고 있으니까 고객들도 다 한국인이라서 한국어 이렇게 연습 잘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있어서 네. 계속 드라마를 봐요. 뭐 나와든 드라마 나오면 다 보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이게 연습하고. 대학교 때는 정치외교학과 뭐 정치인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. 외국인을 향하는 어떤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을 돕는 일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그런 IT 교육을 해주는 IT 교육 회사에 지금 마케터로서 일하고 있습니다. 의류학과 패션 마케팅 전공하고 있고요. 한국의 패션은 어떤가요? 한국 패션? 그 일상생활에 보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는 게 좋아해서 색깔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느낌? 이렇게 베이지색이나 뭐 흰색, 블랙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멋있는데 근데 색깔 조금 부족한다고 생각을 해서 티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블랙이나 흰색 많이 한국화 되셨네요 오늘. 오늘 길거리에서 외국인 보면 한국에서 오래 사는지 아니면 관광되는지 느껴요. 옷 스타일 때문에 보면은 느낌은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이런 느낌. 아, 있어요? 아, 싫은데. 깔끔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제일. 저는 다를 것 같은데요. 한국인인데요? 너무 한국인인데? 당신 머리카락 보면 딱 한국인 스타일. 여기 뿌리법 맞았나요? 아직 몰라요. 근데 저는 그 한국에 오기 전에 미얀마에서도 사업했었는데
이게 한국에 갑자기 이게 유학으로 오게 됐잖아요. 한국 처음 유학 왔을 때는 이게 6개월 정도는 죄송합니다. 목이 메이시나요?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? 맞아요.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미얀마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, 사실은. 일을 이게 뭐 아르바이트 그 식당 아르바이트 서빙이나 이렇게 해봤어요. 어떤 테이블에서는 엄청 그 더럽게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때는 엄청 이런 거까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. 그래서 너무 안 힘들었고, 해봤으니까. 그죠? 약간 그 드라마 스토리 같네요. 여기 기업의 기업 회장 아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골을 숨기고 가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소개를 받아서 그때 일본에서 입사 바로 했어요. 그때는 뭐 마케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대출 상담사도 하고 대출 마케팅도 하면서 재밌었어요.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거 마케팅이랑 딱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지금도 이사하려는 회사도 이게 마케팅으로 들어갈 겁니다. 이렇게 동료들이랑 관계 좀 발전 못하는 느낌? 높임말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눈치도 잘 알아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회사에서 네. 진짜 손을 안 놓고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조금 더 분위기 무거울 수 있어요. 프랑스에서 사실 사장님이어도 이렇게 반말까지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뭐 포포처럼 해야 되잖아요. 제 사장님한테도 해본 적이 있어, 프랑스에서. 억지로? 아니 뭐 그냥 동료들이랑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한테도 해도 돼요. 아니면 반말도 하고. 한국에서 사장님 지금 사장? 절대 안 돼요. 뭔가 한국 회사에서 직장 동료이면은 사적인 거를 좀 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각 나라의 회사 생활은 좀 어떤지. 미얀마에서는 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근데 사장님이랑 직원한테는 엄청 존경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섬이 있어요. 프랑스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급 표가 기본적으로 5주예요, 매년. 근데 5주. 이거 기본, 어떤 사람 더 높아요. 그 매주 근무 보면 35시간이에요. 그러면은 프랑스 분들은 좀 회사 생활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가요? 아니면 부정적인가요? 대부분 뭐 부정적인 이제 다들 일하고 싶지 않을까 다들 눈이 너무 높아요. 휴가 뭐 5주 받고 있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 기본이니까 당연하니까 아직 파업 계속 하고 있어요. 예, 왜냐면 더 원해요. 더 좋은 선택 원하고 더 좋은 월급 원하고. 몽골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기후가 갑자기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날씨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면은 이동을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그때그때 뭔가 수정할 게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뀌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나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. 한국에서는 뭐가 좀 다른가요? 그 눈치 문화? 프랑스에서 보면은 말하기로 다 표현을 해요.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말하지 말고 이렇게 눈치로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그 상황이 많아서 회식이 이게 특이하게 정회사에서는 회식이 제일 많아요. 한 달에 2번 정도 있어요. 술 먹어야 되잖아요, 회식이라면. 좀 힘들었는. 사장님 잔 비었으면 빨리 따라줘요. 아니요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직장 생활을 많이 이렇게 미디어로 많이 봤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좋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취업하면서 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험 혹시 있어요? 저는 아직이요. 떨어지는 건 없었어요. 꿀집 막내야. 한국 취업 너무 쉽다? 아니요. 쉽지는 않아요. 제가 했었던 경험이랑 그 회사에서 필요하던 그런 거랑 맞아서 아마 합격했었던 것 같아요. 외국의 마케팅이라 보니 저는 미얀마라인데 그 미얀마를 제가 잘 알면 회사에서는 필요하겠죠. 제가 그 알바 구할 때 이렇게 다 뭐 알바
그래서 다 지원했거든요. 첫 알바 구할 때 아마 지원한 게 아마 뭐 30개 아마 지원했는데 근데 한 카페만 연락받았어요. 뭐 이력서에서도 이렇게 경험 거의 없고 한국어 실력 아직 좀 낮았으니까 네, 그때 힘들었어요. 네. 엄청 힘들었어요. 첫 알바. 뭐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셨었는지.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? 어렵네요. 아니 그만둔 적이 있잖아요. 다들 있잖아. 왜? 리안도 있잖아요. 좀 서러웠던 적이 있으실까요? 혹시? 생활하면서 힘들었다. 힘든 거 얘기하세요.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. 너무 많아서 어떤 거 얘기했는지 몰라서 너무 많아서. 비자 신청할 때 외국인들 아마 다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외국인들 쪽에서 날짜 있잖아요. 언제까지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. 그래서 이 시간 가까이 오면 완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이렇게 리미트.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제 취업하려니까 외국인이 취업할 때는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적이고 그 안에 전공과 맞아 떨어져야지 비자가 발급이 되는 이런 규제가 되게 엄격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. 물어볼 수 있는 데는 행정사밖에 없는데 행정사들이 그런 비자 관련된 상담해주거나 도와줄 때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해요.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조언을 얻을 곳이 없어요. 아,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삶에서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힘들었었고 마음이 좀 아파지네요. 고생 많았어요. 고생했어요.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으실까요?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 많이 해보고 블로그 이렇게 많이 읽고 최근에도 그 서울시 일자리 여기 상담 그 청구에서 덕분에 이렇게 이력서 아니면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저도 이번에 거기 갔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너무 좋아요 거기서 네, 맞아요. 진짜로.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한테 많이 도움이. 네, 최근에 생겨서 외국인 그 유학생들한테 상담 주는 게 거기가 뭐 하는데요? 어떤 회사에 제가 다닐 수 있다. 왜냐면 비자 문제 있잖아요. 그래서 다 저한테 가르쳐줬어요. 뭐 네, 이력서도 보고 이런 부분 바꿔야 됐다고. 어떤 그 경험 받아야 취직 더 쉽게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다 가르쳐줬어요. 외국인 상담해주는 거는 올해만 해요? 아니면 쭉 하는 거예요? 찾아보세요. 그 서울 일자리 청년 산타라고. 아 그래요? 아 근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저는 네, 한번 검색해 볼게요. 네, 한번 찾아봐요. 외국인 분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? 어떤 회사에서 취직할 것인지, 내가 어떤 분야에서 더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게 되고,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공부를 해서 미리 따오는 게 더 좋고. 본인 본국의 언어로 해주시면 어떨까요? 미얀마 거를 지금 그럼 언제 이렇게 비장하게 머릿속에 준비해야 돼요. 머릿속에 좀 준비해야 아니에요? 그래서 갑자기 미얀마 거를 하니까. 멜라니는 지금 취업을 완전 준비하고 있으니까 멜라니 취업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까요? 아 네. 이거 한국식 마무리거든요. 화이팅! 화이팅! 한쪽만요?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또 각 정해. 제가 이렇게도 해야 돼요, 제가? 화이팅 이렇게요. 하나 둘 셋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 사람들은 보통 밥을 먹잖아요. 네. 그럼 프랑스에서는 매일 달라요. 근데 뭐 바게트 이거 매일 먹어야 돼요. 그럼 한국의 바게트는 어떤지? 어, 저희 파리 바게트라고 있거든요. 그것도 파리예요? 아니요. 한국